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수도 키이우에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재건 기대감을 또 한 번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재차 군 동원령을 선포했다는 속보가 전해지며 전쟁의 끝은 다시금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가스프롬이 현지 시간 20일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통한 중국에 대한 가스 공급을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전쟁과 관련해 중국이 푸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선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LNG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YTN이 민영화 이슈를 타고 이거래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미디어 관련주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 특히 2012년과 2022년 민영화 이슈가 있었던 IMBC 역시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네,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은 임상현 파트너, 민경철 파트너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유레카 헤드라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선주들 모처럼 상승하는 모습 시장에서 포착이 됐는데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향방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재건할 것 같아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에서는 군 동원령이 재차 선포가 됐습니다. 자, 물론 우리 조선주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세에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분들이 러시아, 이렇게 미국, 그다음에 유럽에 대한 어떤 그 첨단 무기 공급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주도권이 바뀌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가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또는 현재 전세 역전을 하기 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 전술핵 이런 어떤 그 사용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방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근데 LNG 선박이 오늘 그 LNG 선박 이슈 때문에 이제 조선주가 급등을 했는데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조선 LNG 선박이 658척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발주된 물량의 작년에 올해 발주한 물량이 한 115척 정도 되는데 작년 발주 물량이 86척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현재 발주 물량을 훨씬 더 초과하고 앞으로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들은 끊임없이 그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관을 계속해서 잠궈 나가고 있죠. 축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로 LNG 선박이 계속해서 계속 발주가 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NG 선박에 대한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약 80%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 115척을 발주를 했는데 80%면 94척이죠. 94척을 싹쓸이하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격차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이슈 때문에 최근에 어떤 유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현재 그 러시아에서 전부 다 아시아 쪽에 파이프라인을 까는데 국동 아시아 사할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 가는 것은 현재 시베리아의 힘 1, 2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들을 더 강화하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무기 협상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질려가 하니까 중국이 약간 발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LNG 쪽은 계속해서 LNG 선박 발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걸로 좀 생각이 돼서 대형주 빅5, 빅4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기술력은 현대중공업이고요. 그다음에 수주나 탄력성 면에서는 현대 미포조선 이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전쟁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또 중국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라는 러시아의 가스프롬의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시장에서는 방송 민영화 관련주들 뭐 IMBC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이슈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YTN이 이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뭐 공시로 이제 우리가 민영화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정확한 디테일한 공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자, 이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YTN이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YTN 종목을 상한가를 이제 잡아냈다라고 이제 노란톡에서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YTN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3일 저희가 추천주로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과거에 어디서 공략을 했었고 최근에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일 기준으로 자, YTN이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자, 저점 영역대까지 이중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1월 3일에 발생됐고 자, 이 시점에 자, 추천주로 공략을 했었던 YTN이 세월이 지난 오늘 자,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의 기염을 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유입되는 그 시점에 이제 추천주로 공략해서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세월이 흘러서 자, YTN이라는 종목이 민영화라는 모멘텀이 부각이 되니까 상한가를 2번 기록하면서 이제 저희가 공략했었던 자, 1월 3일 종가 3,300원 대비 7,500원까지 100%가 넘는 좀 상승 파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과거에 터졌던 이 거래량이 자, 어떻게 보면은 YTN의 민영화 설이 지금은 시장에서 주목이 되면서 우리 YTN이 급등주 패턴이 우리가 매기가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1년 전, 9개월 전에 미리 이 민영화 이슈를 부각시킬 거라고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바닥에서 물량을 들어올린 게 아닐까라고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YTN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 아니라 그런 민영화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좀 YTN이 2연속 상한가를 만들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YTN의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보면은 자, 한국경제신문이 YTN의 지분을 조금 더 많이 취득을 했다라는 이슈가 공시가 최근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TV가 자, 지금 기존에 4.85% YTN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 5%로 지분을 늘렸습니다. 주당 3,800원에 YTN 지분을 매입해서 7만 주 정도를 매입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YTN의 주가가 지금 7,500원인데 3,800원에 아주 싸게 우리 저점에 잘 공략을 한 것 같고 자, 그에 따라서 한국경제TV의 주가도 자, YTN의 그런 대주주 지위에 그 편승해서 자, YTN의 민영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주가의 3거래일 동안 좀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YTN이 2거래 연속 상한가를 가져가면서 후발주로 한국경제TV 상장사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MBC라는 종목을 또 상한가를 잡아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지난주 화요일이면은 자, 이날이죠. 자, 9월 13일 기준으로 저희가 오전 방송에서 지금 이 종목을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IMBC 종목을 저격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7,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2,800원과 그리고 그 구간에서의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자, 어제 기준으로 3,500원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는 4,200원까지 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 우리 지난주 화요일 종가 대비 3,100원 대비 4,200원까지 플러스 35% 가까운 상승 파동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상한가로 좀 안겨드린 종목이 이제 IMBC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에
IMBC, 민경철, 서울경제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지난주 오전 방송에서 왜 IMBC를 관심 있게 바닥에서 관심 있게 이제 보라고 이야기 드렸는가에 대한 과거 복귀 영상들 유튜브 통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제 시세가 분출됐을 때, 이슈가 부각됐을 때 바닥에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중간중간 시청하셔가지고 자, 제2의 IMBC 종목도 그리고 오늘의 유레카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TN에 이어서 IMBC까지 오늘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민경철 파트너께서 이 이슈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일 장중에도 이 두 분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민경철 파트너와 내일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유레카 종목 발견의 여정 힘차게 떠나볼 텐데 그 전에 유레카 종목들 지난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상현 파트너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 제2의 앱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ST큐브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로보티즈 어제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일단은 뭐 제2의 ST큐브라고 말씀을 에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ST큐브가 지난번에 이제 급락이 돼서 제가 이제 유레카 종목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면역학 항암제 기존에 나와 있는 항암제의 3세대 항암제죠. 키트루다, 옵티보 이런 그 치료 기준보다 훨씬 능가한 현재 암 발현율 이런 부분들이 임상에서 밝혀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 치료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속 급등해 줬는데 S큐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S큐브가 이제 추석 직전에 급락 거의 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던데 그때 아침 방송에서 제가 현재 추석 지나서 아침 방송에서 시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100%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12,500원에서 25,000원이면 거의 그냥 100% 상승이죠. 근데 신고가를 좀 가려고 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투경이 또 풀리면은 한 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ST큐브에 대한 기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대장주, 급등주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오늘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한 공개 방송 자세하게 또 제2의 S큐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보티즈를 지난번에 그 로봇 관련된 탑픽주로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빅사이클에서는 램보 로보틱스를 제시를 했죠. 로보티즈가 간 이유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일개미, 직개미, 실내에서는 이제 직개미, 밖에 그 배송 로봇 이런 부분들은 일개미 시스템 부분들이 완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계열 쪽이라는 거. 세 번째 부분들은 로봇 관련된 각종 부품에 대한 플랫폼화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비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확실한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LG의 현재 LG의 초거대 AI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것도 뭐 가능하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 로보티즈가 이제 어제 급등을 해줬는데 이 박스권에서 다시 말해서 크게 이제 상승과 조정, 그러니까 쓰리봉 구조에서 한번 크게 접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했다, 숨구르기했다가 이때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신고가가 넘을 수 있다 얘기했는데 순환매가 나왔죠. 그래서 숨구르기를 한번 되면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현재 이번에 이제 테슬라 AI 데이 이런 호재도 있고요. 또 많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 시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제2의 로보티즈, 로봇 관련된 부분도 일단은 공개 방송 때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이 공개 방송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9시 50분부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주실지. 일단 현재 제약바이오 쪽에서 유일하게 폭락장에서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S큐브에 대한 대한 전략, 그다음에 JS큐브,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했던 탑픽수뿐만 아니라 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방송, 이 지금 유레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임상현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 비하인드까지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민경철 파트너의 유레카 종목 리뷰도 좀 진행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대주산업, KC피드, 뭐 이런 사료 관련주들도 시세가 잘 나와줬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옥수수 가격이 옥수수 생산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사료 관련주들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또다시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우리 비료, 사료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그런 이제 수혜주로 우리 사료, 비료 이런 종목군들이 또다시 지수가 좀 지금 급등락 완연한 이제 반등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형태의 순환 슈팅이 좀 지속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 두 가지 먼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주산업 종목인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대주산업 종목을 지난주 수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이 5,600원에서 최근 2,500원 정도까지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의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저희는 대주산업 종목을 과거에 수십 % 상승을 노려봤었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또다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 자, 그래서 9월 14일 수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우리 사료 관련주 대주산업을 관심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우리 대주산업이 플러스 약 13% 정도의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딱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거래일 지났는데 장중에 고가 13%까지 좀 추가 시세가 분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세 가지 이슈로 우리 테마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우리 KC피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피드 종목도 이제 7,800원에서 최근에 낙폭을 우리 이중바닥 직전의 저가를 이탈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2,9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9월 14일 자, 수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9,500 정정했습니다. 2,9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자, 2,9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오늘 장중에 약 플러스 23.92%, 약 플러스 24%의 강한 바닥에서의 매기 유입이 있었습니다. 자, 과거에 안철수 관련된 정치 테마주, 그리고 마켓컬리 관련주, 그리고 사료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번 주에는 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우리 사료 관련주로서의 모멘텀이 장중에 24% 가까운 우리 장대양봉으로 좀 시세가 나온 모습이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유레카 시간에 어떤 섹터를 공부했는지 우리 우등생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중소형 철강주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뭐 큰 시세가 나오진 않았는데 자, 금요일 방송 끝나고 나서 자, 월요일 종가 기준 우리 4,500원 가격 대비해서 전일자 장중 고가 자, 5,180원 정도까지 우리 상승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이제 포항제철소가 지금 생산이 중단되고 있는데 그리고 현대제철에서도 자, 이번 달 말에 또 파업을 또 진행할 수 있다. 9월 28일에 총파업을 하루 동안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자, 전일자 하이스틸의 플러스 15% 정도의 좀 상승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요. 자, 현대제철의 그런 파업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포스코, 우리 포항제철소 공장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단되어가는 과정에서 자, 철강주들 우크라이나 재건, 네온시티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중소형 철강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메론이라고 이제 메론과 같이 좀 달콤한 종목이다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중소형 철강주입니다. 자, 22,000원에서 8,000원까지 3분의 1 토막 약 마이너스 60%의 가격 조정이 있었고 자, 그 바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자,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입니다라고 자, 9월 16일 금요일에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자, 3거래일
연속 고가를 꾸준하게 조금씩 높이면서 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직전의 매물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요일 종가가 주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중소형 철강주로서의 추가 시세가 나오게 되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주일 지난 우리 사료 관련주들은 오늘 폭발했습니다. KCPD랑 대주산업이랑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뭐 전체적으로 오늘 사료 관련주들 좋았는데 아직까지는 중소형 철강주들이 우리 거래일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 화, 수 3거래일 동안 큰 시세는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철강주들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 혹은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 혹은 우리 현대제철의 파업 이슈, 포스코의 포항지철소의 그런 태풍 피해로 인한 공장이 중단된다라는 이슈로 좀 추가 시세를 만들어내는지 중소형 철강주들에 대한 모멘텀도 우리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사료 관련주들, 중소형 철강주들 다시 한번 리뷰 진행을 해봤는데요.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은 분은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레카 종목 리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우린 달라라고 나와 있고 하단에는 자동차 모양이 보이고 있는데 자, 임상현 파트너님, 우린 달라, 뭐가 다른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축소가 됐잖아요. 네. 축이 됐는데 차량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다른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 해서 키워드를 우린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작가님이 반도체 왕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우리는 좀 다르다, 차별화되게 반도체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키워드를 좀 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또는 차세대 반도체 이제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하니까 아니 일반 그 IT 제품의 반도체를 차량용에 끼웠으면 되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산이 되는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하고 일반 IT 반도체는 다릅니다. IT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휴대폰은 뭐 2, 3년, 3, 4년 쓰면은 갈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 뭐 이런 탱크 이런 것들을 2, 3년 쓰고 3, 4년 쓰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리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전력 반도체는 그 생산 시설, 기술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된 그 포커스에 집중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선별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 규모는 전체 가장 높은 성장률,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4%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전체 시장 규모가 59조였다면은 오는 2025년은 100조 시장을 눈앞에 두고 있고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어떤 그 매출액이 거의, 물론 이제 전기차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매출액이 거의 한 연평균 성장률이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화된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차량용 반도체 종류가 무엇인지 준비된 화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수 결정 SI, 이게 실리콘을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호에 있는 실리콘 그게 아닙니다. 유리 쪽에 모래알 유리에서 하는 유리와 비슷한 그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인데 이걸 이제 2개 이상의 화합물로 해서 새로운 특성을 만드는 화합물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탄화규소 현재 그 SiC 이게 이제 전력 반도체 쓰는 건데 탄화규소라 하기도 하고 실리콘 카바이드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보통 이제 통신용의 우주 군사용에 쓰는 건데 지라 관련
GAN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탄화 규소로 만든 실리콘 카바이드가 고전압, 고내열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탄화 규소로 만든 제품이 계속 양산화되고 있고 끊임없이 고성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실리콘 반도체 SI로 만든 것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두뇌라고 하면은 파워 반도체는 고출력, 고전력에서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의미에서 근육에 해당이 된다. 파워 반도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통 전동기, 구동기를 돌려야 되고 보통 몇백 볼트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에 이제 버티지를 못합니다. 일반 반도체 같은 경우. 근데 탄화 규소로 만든 것은 이것들을 버티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규모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메모리 반도체 어떤 시장이 압도적이지만은 파워 반도체 부분들이 서서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뭐 현재 원전 그다음에 풍력에서도 이제 전력이 들어가죠. 전력 부분, 반도체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2차 전지.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전기차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백 볼트가 나가죠. 고전압 볼트에서 인버터로 가는데 직류, 그다음에 컨버터로 가는데 직류, 그다음에 교류 이런 것들이 인버터에서 모터로 가는데 교류,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차량용 각종 뭐 센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전부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해당되는 모든 어떤 컨트롤 장치가 다 전력 반도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통 현재 일반 자동차에서는 한 200개 정도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한 1000개 정도 들어간답니다. 5배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일 수가 있고 고전압, 고볼트이기 때문에 그걸 견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수한 구조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해외 업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업체가 아니고 ST 일렉트로닉이나 뭐 인피니언 그다음에 온세미 컨덕터 이런 마이크로칩 이런 업체들이 주로 이제 SiC 업체를 별도로 연구 개발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아직은 국내에서는 기술 수준이 초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시설을 실리콘에 맞춰서 모든 양산 체계를 다 갖췄죠. 근데 뭐 삼성전자, SK만 해서도 마찬가지. 근데 이걸 SiC로 바꾸려면 시설을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 기술 어떤 진보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중 투자가 힘든 상황에서 그 틈새로 중소형, 중대형 기업들이 이제 파고들고 있고 국내는 4인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용 SiC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 20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지속적으로 캐파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대기를 해야 됩니다. 6개월, 1년. 그 정도 아직 정체가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관심주로 말씀드리면은 DB 하이텍, LX 세미콘, IA, A-프로를 꼽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어보 반도체나 텔레프시스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4개를 한번 보면은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화합물 반도체로 2023년 상반기 샘플 2024년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LX 세미콘도 LG 노텍을 좀 SiC 장비를 인수를 하고 또 매그나칩 반도체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새롭게 이제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밝다. 그다음에 IA 같은 경우는 자회사 트리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또 SiC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A-프로 같은 경우는 A-프로 세미콘 GAM 전력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생산 설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장외에서는 SK 실트론 이런 종목군들이 그 전력 반도체에서는 삼성한테 뒤질 수 없다 하면서 계속 파고드는 모습도 있다. 그래서 뭐 현재 SK, LX 이런 부분들도 삼성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종목들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DB 하이텍, LX 세미콘, IA, A-프로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어요.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레카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우린 달라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도 만나보고 계십니다. 590조라고 나와 있고 하단에는 수확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자, 민경철 파트너님 590조 네.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금 뭐 푸틴 대통령 관련한 속보가 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어쨌거나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이제 우리 예산이 59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모멘텀 때문에 자, 우리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농업과 방산과 그리고 이런 쪽으로의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농업입니다. 자, 농업을 기반으로 재건 사업에서의 그런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힘써서 정부가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포부 발표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뭐 건설주, 우리 농업주, 그리고 비료주, 그리고 농기계 관련주들이 관련된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590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1년치 국가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종목으로 과연 우크라이나 재건에 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좀 물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 때를 바라보면은 자,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일대가 다 폐허고 그 전쟁이 발발한 국가의 자산이나 토지의 가격이 굉장히 급락하는 사태가 발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달러나 유로화나 엔화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 그게 폭락한 우리 원화 시장의 자산들, 부동산이나 뭐 토지나 건물들을 그 당시에 인수했었던 혹은 그 당시에 농사 짓고 있었던 그 자산의 가치가 결국에는 뭐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투자하는 금액이 600조밖에 되지 않지만 자,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성공해서 우크라이나가 정상 궤도로 올라갔을 때는 자, 투자했던 600조가 얼마로 불어날지는 이제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자, 이러한 뉴스 기사를 하나 보고 좀 들어왔는데요. 자, 이제 강남 지역에서 뭐 이제 2천억 정도의 이제 건물이 이제 매각으로 개인 소유로 이제 매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강남에서는 조 단위 빌딩도 있고 수천억대 빌딩도 있으니까 사실 2천억대 뭐 부동산이 나왔다고 해서 크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 우리 양재역 쪽에 우리 농사를 짓고 있었던 뭐 우리 부동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땅 주인이 자, 이제 컨테이너에 살면서 이제 그런 부자가 아닌 것처럼 그냥 컨테이너에 살면서 그냥 뭐 그 현대건설이나 다른 건설사 직원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우리 어르신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분이 그 일대 그 토지의 땅 주인이었다는 것이 좀 밝혀졌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자, 이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이 돼서 임대료를 20년 동안 좀 올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좀 나오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자, 사실 이제 강남 지역이 그때 당시에 우리 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그 지역이 다 논밭이었죠. 논밭이었던 구간들 처음에는 이제 농업으로 그 한강 이남 지역에 이제 농업으로 이제 농사 짓고 생활했었던 그 토지가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뭐 서울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때 당시 낮았던 토지 지가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우리 양재역 쪽에 조금의 그 토지가 2천억 정도의 이제 매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자산 가치가 우크라이나의 땅 가치가 우크라이나의 건물 가치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인데 자, 이것을 농업부터 방산부터 건설부터 해가지고 이 정상화시키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자, 우크라이나의 저평가된 토지나 건물이나 그런 산업군들이 앞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자, 이제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 황토지지만
이제 페어지만 그런 부분들을 뭐 벼를 짓고 농사를 짓고 이런 과정이 있고 나서는 600조 투자가 이 600조가 얼마로 불어나게 될지는 정말 이제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천문학적인 좀 미래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590조를 투자한다라는 모멘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 이제 우크라이나가 수도 이제 맥도널드가 이제 새 점포가 이제 오픈을 했다라는 그런 공식 인스타그램에 그런 피드가 올라오면서 맥도널드가 오픈했다. 라는 모멘텀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업,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우리 시장에서 강한 좀 수급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제 바닥에 위치해 있는 조금 편안하게 저가의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3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나서 오늘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은 방송 마지막에 유레카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첫 번째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케미칼이라는 종목이고요. 동사는 이제 비료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비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농사 지을 때 비료를 많이 뿌려서 농사 수확량을 늘리는 과정에서의 수혜주로 이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사실 이 종목이 과거에 이제 쌍방울, 우리 정정하겠습니다. 쌍방울 그룹과 KG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한다. 그 인수전에 뛰어들어서 쌍용차 인수에 대한 테마주로 과거에 주가가 5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간은 이제 인수전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2만 3천 원까지의 가격 조정이 있었고, 지금은 이중바닥 구간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차 인수 후보로 이제 쌍용차 인수 인수전에 이제 본입 차례에 이제 KG 그룹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의 비료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2만 원 초반 가격은 저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고 1차 목표가는 3만 원 초반까지의 상방이 좀 열려 있는 종목으로 바닥에 위치한 비료 관련주 KG 케미칼 종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농협 중앙회에 이제 비료를 납품하면서 전국에다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에게 비료를 납품하고 있는 효성 OMB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효성 OMB라는 종목도 이제 3월달 이제 뭐 곡물 가격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주가가 18,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이번에 8,800원까지의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 조정이 있고 나서 보면은 이 8,8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니까 단기 고가 13,000원까지 약 50%의 시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지금은 그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또다시 이중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저가 우리 8,8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효성 OMB 종목도 비료 관련주로 저점에 공략해 놨다가 또다시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식품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나오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갈 전략을 좀 취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효성 OMB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좀 리뷰를 드리고, 오늘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종목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만한 시총이 우리 비료 관련주들 중에서는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은 4,600억 정도가 되는 코스피 기업입니다. 자, 과거에 우리 작년 기준으로 주가가 16,000원까지 시세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반토막이 났습니다. 8,500원까지의 낙폭을 가져가면서 이 주식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했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8,500원짜리가 17,000원까지 또 이 구간에서 또 100%의 시세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곡물 가격 상승,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우리 사료, 비료 이런 쪽으로 테마가 돌았을 때 첫 번째 100%의 시세를 다시 만들어낸 과거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9,000원에서의 저점과 그리고 지금은 이중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8,500원 그리고 9,000원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니까 우리가 8월 말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12,000원 정도까지 9,000원에서 약 30%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30%의 시세를 다시 반납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이다. 코스닥 월요일에 무너지고 증시가 조정받으면서 이 종목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지만 다시 비료, 농업,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10,000원 초반 가격대까지의 상승을 바닥에서 안전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가 올해 1월달 8,500원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졌던 9,000원 가격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도 우리 남해화학 종목을 저점에서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이
비료 관련주,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하겠다. 그런 정책주에 우리 수혜주로서 미리미리 저점에 분할로 공략해 나가 본법한 종목으로 우리 마지막 남해화학 종목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분할 매수해서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자,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실시간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랑톡으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고 수익도 내고 좋은 시간, 좋은 기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좋은 종목들과 함께 좋은 시간, 좋은 수익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우크라이나 농공 재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나눠 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의 유레카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 발굴됐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레카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바로 해볼까요?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입니다. 민경철 파트너께서 이렇게 손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데 KEC. 자, 임상현 파트너님이 발굴하신 유레카 종목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태가 났나요? 네, 태가 납니다. 자, KC라는 종목입니다. 네. KC라는 종목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전력 반도체 했을 때도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오늘 다시 이제 들고 나온 부분들은 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KC를 들고 나오는데 KC에 대한 가장 투자 키포인트는 국내 전력 반도체 중에서 자체 생산 시설을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업력이 옛날 뭐 트랜지스터부터 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뭐 이 전자 업체로부터 해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현재 기술을 계속해서 축적해서 전력 분야에서는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100개의 특허 43개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준비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SiC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국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좀 했고요. 그래서 글로벌 트렌치 구조의 SiC 전력 반도체를 글로벌 그러니까 2개의 업체만 양산에 좀 있는데 국내에서 최초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해외 자동차, 국내 자동차 붐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력 검증은 다 끝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기차 제조의 전장 부품의 각종 이 제품들이 여기 이제 요거는 여기서 이제 현재 생산한 제품들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어떤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성장성들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KC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KC의 어떤 실적 추정 전망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2년, 2023년, 2024년 갈수록 늘어나는 기하급수의 어떤 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트렌치 구조의 SiC 전력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는데 그게 양산이 2023년부터 2024년 가파르게 올해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KC 하기 전에 기존의 이제 관심주 간단하게 차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쌍바닥 패턴에서 신저가는 무너지지 않고 반등을 해주려고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LX 세미콘도 거의 이제 비슷한 어떤 흐름들을 앞으로 관심주 제시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IA라는 종목군도 거의 쌍바닥 찍고 이제 급등해줬다가 숨고르기 국면, 매집성 어떤 거래량들이 조금 나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A프로라는 종목은 벌써 약간 출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탄력성이 약간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KC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KC라는 종목군도 거의 한 쌍바닥 패턴에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 패턴에서 들어올렸다가 눌림목 받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삿바의 십자 도지형
거의 한 출발 신호, 거래량들이 약간 붙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가격 전략은 내일 시가 29,500원 약간 떠서 출발할 수도 있고요. 미국 시장이 좋으면은 손절가는 2,750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목표가에 대해서는 노란톡에서 또 공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KC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레카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세아텍. 민경철 파트너님 본인 종목에는 이렇게 손을 안 해주시네요. 네, 아주 이쪽인지 이쪽인지 헷갈려가지고 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아세아텍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농기계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 농기계, 종합 농업에 필요한 기계를 만드는 종합 농기계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크라이나에서 농업을 재건하겠다라고 우리 이제 포부를 밝히게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아세아텍이 대장주 형태로 좀 시세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됐습니다. 자, 지금 차트 보면서 왜 이 종목이 강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식이 오늘 2,300만 주가 하루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2,300만 주의 거래량이 이 주식에서는 나올 수는 있지만 나오기가 힘든 거래량입니다. 그 이유는 이 주식의 총 발행된 주식수가 2,200만 주고요. 대주주 지분을 뺀 유통주식수가 1,300만 주인데, 자, 이 유통주식수를 거의 약 2바퀴를 돌렸습니다. 그거를 바닥에서 돌렸어요. 이 바닥에서 유통주식수를 2바퀴 돌린다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게 손바뀜일까? 고가에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함인가?를 봤을 때, 자, 지금의 차트의 구간이 저는 바닥에서 유통주식수를 2바퀴를 돌렸다. 이것은 대세 상승의 시작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세아텍이 우리 시장에서 자, 농기계, 농업,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으로의 대장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자, 과거의 거래량이 자, 1,500만 주, 2,000만 주 이상 터졌던 구간들 2019년도부터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 우리 단기간에 주가가 자, 2,000원짜리가 5,600원까지 150%의 단기 시세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자, 그 이후의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2022년도 우리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자, 거래대금이 터질 때 시세가 4,900원까지 좀 분출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5,900원 그리고 4,000원대까지 자, 거래대금이 터질 때 시세가 강하게 좀 단기 시세가 좀 분출되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고가에서 지금의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라 바닥에서 유통주식수를 2바퀴를 돌렸다라는 거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농업 키워드가 우리 시장에서 다시 한번 테마가 순환이 되면은 자, 아세아텍이 대장주로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2,900원과 3,050원 구간이 과거의 저항이었으나 이 저항 라인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세아텍 같은 경우는 자, 앞으로 2,900원을 손절 잡고 눌림목 구간 3,05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으면은 그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상승 1파 이후에 2파 눌림목의 구간 3,000원 초반 가격대에서는 우리 아세아텍, 우크라이나 재건, 농업 관련주, 종합 농기계 관련주로서의 시세를 2,900원 손절 잡고 3,050원 부근 눌림에서 저가 매수 기회 단기 시세에 노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근거는 유통지수 2바퀴를 오늘 돌리면서 강한 장대 양봉을 뽑아냈기 때문에 자, 장대 양봉 기록하고 바로 날아간다면은 종목을 하나 기회를 보내주시고 그 이후에 2박 3일 동안 눌러준다면 그 눌림에서 시청자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아세아텍 수익 극대화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은데요. 오늘 발굴한 두 유레카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고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유튜브에서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십니다. 앞서서 방송 초반에 비하인드 스토리도 언급을 해주겠다라고 하신 만큼 공개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배트맨 3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신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